우리들의 본래의 유산이 사라져 버렸을 때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정신 또한 불타는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정신이 무거워지면 그것은 물이 되고 지성은 악마처럼 외람되게 이전에 정신이 앉아있던 왕자를 차지한다. 정신은 아마도 심혼에 관한 권능의 나라를 부당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칼이나 망치인 속세에 덧없는 지성은 그럴 수 없다. 정신세계의 창조자 시몬의 아버지도 그럴 수 없다. 글라케스가 주장한 말의 목적이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쉘러가 말한 정신의 부흥은 충분히 겸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모두 정신이 위가 아닌 아래에 불이 아닌 물이었던 시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패러그래프가 사실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패러그래프예요. 첫 문장부터 조금 제가 같이 보면 우리들의 본래 유산이 사라져버렸을 때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정신 또한 불타는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 이 정신은 가이스트라고 보기로 붙이셨어요. 역자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가이스트는 영어로 번역하시면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영의 얘기를, 스피릿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 무거워지면 그것은 물이 된다고. 이 정신은 스피릿이 헤비하게 되면 결국 이게 워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소유물들이 결국은 물이 된다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문장에 의하면 when spirit becomes heavy, it turns to wat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nd Luciferian presumption, the intellect use of the seat where once the spirit was enthroned. 여기서는 인텔 지성이 원래 여기서 그냥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정신이라고 해가지고는 정신이라는 의미가 살아나는데 그냥 영혼이라고 한번 해보죠. 스피릿을. 그래서 그 앞부분을 모든 영혼이 우리들의 본래 유산이 사라져버렸을 때 헤라클레이토스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영혼 또한 불타는 곳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영혼이 무거워지면 그것은 물이 되고 지성은 악마처럼 외람되게 이전에 영혼이 앉아있던 왕좌를 차지한다. 이렇게 일단 말을 바꿔보죠. 그 다음에 정신은 아마도 시몬에 관한 권능의 나라를 부당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여기서 정신을 영혼으로 바꿔보죠. 영혼은 아마도 시몬에 관한 권능의 나라를 부당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당하게라는 말이 오역으로 보여요. 여기서 영혼은 시몬에 관한 권능의 나라를 정당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여기 영문을 보면 The spirit may legitimately claim the patria potestas over the soul. 여기서는 legitimity라는 말이 여기서 부당하게라고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영혼의 자리에 여기서 지성이 그 왕좌를 영혼이 앉아있을 그 자리를 지성이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걸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러나 인간의 칼이나 망치인 속세에 덧없는 지성은 그럴 수 없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원래 지성은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또 오역으로 보여요. 정신세계의 창조자 시몬의 아버지도 그럴 수 없다. 이 그럴 수 없다는 게 마치 시몬의 그 영혼세계의 창조자이고 시몬의 아버지마저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은 원래 영어 번역에 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not so the earthborn intellect, 그러니까 which is the man's sword or hammer,
사람이 만들어낸 칼이나 망치인 우리의 지성, 땅에서 태어난 지성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 지성이 뭐냐면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교하는 얘기 속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번역들이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권능의 나라, 여기서 정신은 아마도 시몬에 관한 권능의 나라를 부당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정당한 주인은 영혼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성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창이나 칼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이 지성 자체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창조한 게 지성이 아닌데 지성이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우리의 인텔렉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성을 너무 높이 숭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지나친 파워를 줬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성은 제한된 우리 마음의 한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한 기능인데 지성이, 이 지성 자체가 영혼이 차지할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을 그냥 영혼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해하면 스피릿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게 우리가 사이키나 소울하고 같은 의미로 쓰는 건지 다른 의미로 쓰는 건지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놓쳐버리기가 쉬운데, 여기서 특히 세계의 창조자나 시몬의 아버지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어디에 걸리는지를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얘기는 클라게스가 주장한 말의 목적이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이고, 셸러가 말한 정신의 영혼의 부흥은 충분히 겸허한 것이었다.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영혼이 위가 아닌 아래, 불이 아닌 물이었던 시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의 자리가 불의 자리에, 높은 불의 자리에 있다가 이게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물로 내려간다는, 물의 자리로, 물에 속해야 한다. 여기서는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 그 높은 자리에, 불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요. 혹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 한두 분이라도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나눠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그게 보니까 그 좀 번역된 이야기가 조금 원래 이야기 자체도 너무 이게 상징적이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번역된 것도 보니까 다 틀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또 재밌는 거는 지성은 악마처럼 돼 있는데 그게 프리섬션이 그 어떨 때는 신념이라는 말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탄 숭배자의 신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기 그냥 악마처럼이란 말보다 악마라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예, 그 지성은 사탄 숭배자의 신념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지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프리섬션이니까 진짜 신념이 아니라 뭔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신념과 같은 예, 그런 이미지로 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왕자를 차지한다가 또 이게 한편으로는 침해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침해해서 가져가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영어 번역하시는 분은 이렇게 했어요. With Luciferian presumption, 예, the intellect use of the seat where once the spirit was enthroned. 그 과거에 영혼이 차지하고 있던 그 왕자를 유섭이라는 거 찬탈한다는 얘기예요. 네. 지성이 찬탈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자기 것이 아닌 자를 뺏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권능의 나라라고 번역된 것 또 보면은 좀 이게 원래 그 라틴어 그 페트리아 포테스타스타하고 좀 다르게 번역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보니까 페트리아가 그 형용사로 쓸 때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대대로 물려온 유산 같은 또는 원형의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포테스타스가 그 파워, 포스, 룰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 이게 어떻게 번역하면은 융의 표현하면은 또 원형의 힘 또는 원형의 어떤 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권능의 나라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걸로 바꾸어 버린다는 그래요. 생각이. 예. 그래서 어떤 페트리아 포테스타스를 우리 강 목사님이 이야기는 우리말로 하면 가장 근사한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형의 힘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원형의 힘이라고 그럼 그렇게 좋아요. 그럼 원형의 힘인데 원형의 힘을 오버 더 소울이에요. 그래서 소울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건 그냥 영혼하고 대비해서 시몬이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는 시몬이라는 말을 쓰니까 시몬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의 시몬의 영향을 미치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형의 힘. 원형의 힘을 스피릿이 원형의 힘을 가진 것으로 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 거죠. 영혼이 이 소울에 대해서 그래서 영혼과 소울을 구별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이 융은 스피릿과 소울을 구별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번역에서는 그걸 잘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스피릿은 분명히 여기서는 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우리 그냥 영혼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 자체가 소울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울과 스피릿을 구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서 이제 여기 지성이 딱 등장하면서 말하자면은 원형에 대한 것들이 지금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인텔렉츄하고 이 세 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힘을 주장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래요. 좀 굉장히 어려운 어렵. 내용들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를 잘못 파악하면 전체가 뒤집어지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은 괜찮은데 스피릿이 소울의 어떤 원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피릿 자체가 원형으로서의 어떤 힘을 소울에 대해서 발휘한다는 얘기죠. 그 자리는 스피릿이 가질 자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성이 차고 들어오게 되면 스피릿은 물이 되어버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상황을 여기서 융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스피릿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융 자신도 여러 용어를 스피릿, 소울, 사이키 이런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번역된 용어로 혼동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냥 스피릿이라는 용어하고 소울, 사이키든 조금 세심하게 구별하면서 가보죠. 그래서 우리말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저자가 어떤 의미로 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이 우리말 사전, 영한 사전이나 다 찾아보면 여기서 소울 하면 영혼이라는 말, 또 마음이라는 말 다 범용으로 써요. 소울도 그렇게 쓰고 스피릿도 마찬가지고 스피릿도 거의 소울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고 사이키도 그러고 그래서 엄격하게 구별해내지 못하는 개념이 일반적인 의미 자체로서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책을 쓴 융이 어느 패러그래프에서 쓴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독일에서 그 아까 그 소울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게 제엘 대 심혼이잖아요. 제엘. 그 제엘 그게 독일에서 제엘 조르게라고 하는 말이 영혼 돌봄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영혼 돌봄이라는 말이 그냥 말하자면 정신을 돌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전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제엘이라는 말 쓰거든요. 보통은. 그러면은 여기서도 만약에 독일어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여기서 심혼이라는 말이 어떤 정신적 세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디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인간을 갖다가 말할 때 소울을 쓴 것이고 스피릿 이제 가이스트는 순수한 정신 쪽에서만 생각할 때는 가이스트 해가지고 스피릿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스피릿이라는 네. 개념이 더 순수한 개념이죠.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 소울이라고 할 때는 어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의 소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개개인이 가진 소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피릿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어떤 면에서는 이건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될 수도 있겠고 어떤 홀리 스피릿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스피릿은 굉장히 영성적인 부분이고 원형의 개념에 더 충실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소울이라고 할 때는 거의 사이키에 가까운 의미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디비주얼 우리의 마음들을 소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스피릿이 소울과 같이 쓰지 않고 소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피릿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